오늘 업계에서 퇴출될 각오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TV에 나오는 어떤 전문가들은 과일을 먹으면 당뇨 온다 그러고 또 누군가는 비타민이 많으니 과일을 꼭 많이 먹으라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리시죠?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병원, 약사 그 누구도 여러분께 이렇게 똑바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모르고 헷갈려야 그들이 돈을 벌거든요. 저는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25년 동안 대사질환 예방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믿었습니다. 비타민도 풍부하고 섬유질도 많으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면 매일 챙겨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연구를 계속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평생 몸에 좋다고 믿어왔던 바로 그 과일들이 오히려 우리 몸속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과일들이 뇌졸중 위험까지 높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젊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신진대사도 좋고 혈관도 탄력 있으니까 과일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죠. 하지만 예순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과일을 먹어도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젊을 때는 천천히 올랐던 혈당이 이제는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혈관벽도 예전만큼 탄력이 없어서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손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과일 선택이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어떤 과일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이 지켜질 수도 있고 반대로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뇨와 뇌졸중을 부르는 위험한 과일 네 가지입니다. 이 과일들은 당도가 너무 높아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혈관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네 가지입니다. 이 과일들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전을 예방하며 혈관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면 내일 아침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무심코 먹어왔던 과일이 사실은 독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과일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과일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몇 달 안에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는 걸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처음 들으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매일 아침 바나나나 포도를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상담했던 분이 계십니다. 박정순 68세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이분은 정말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매일 아침 운동도 하시고 식단도 철저하게 관리하셨습니다. 특히 과일은 빠뜨리지 않고 챙겨 드셨죠.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와 포도 한 송이는 꼭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을 믿고 몇 년을 그렇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자꾸 무겁고 손끝이 저리는 느낌이 들었대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때문이려니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검사를 받아보셨는데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혈압이 160까지 올라가 있었고 공복 혈당은 140을 넘어서 당뇨 전 단계로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박정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일은 몸에 좋은 줄만 알았는데 그게 내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이라고요. 사실 이분은 다른 음식은 정말 조심하셨거든요. 기름진 음식도 피하시고 짠 음식도 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과일만큼은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해서 마음 놓고 드셨던 거죠. 매일 아침 바나나와 포도를 드시고 저녁에는 망고나 파인애플을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저는 박정수님께 과일의 종류와 섭취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바나나와 포도를 끊으셨어요. 대신 블루베리와 사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먹는 시간도 아침 공복이 아니라 식사 후로 옮기셨죠. 양도 줄이셨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대신 조금씩 나눠서 드시도록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혈압은 125로 떨어졌고 공복 혈당은 98까지 내려갔습니다. 머리가 무겁던 증상도 사라졌고 손끝 저림도 완전히 없어졌어요.
박정수님은 정말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일 하나 바꾼 것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거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뇌졸중 위험을 반으로 줄인 비결이 숨어 있거든요. 박정수님처럼 여러분도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습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습관 하나가 앞으로 10년, 20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과일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과일 선택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오늘 주제 같은 건강에 중요한 정보를 더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과일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당뇨와 뇌졸중을 직접 부르는 위험한 과일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과일이 혈당을 폭발시키고 어떤 과일이 혈관을 되살리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망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망고는 비타민이 정말 풍부한 과일입니다. 비타민 A도 많고 비타민 C도 풍부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특히 여름철에 시원하게 얼려서 드시면 정말 맛있잖아요. 하지만 망고의 당도는 15%를 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사탕 수준의 단맛이에요. 과일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드시면 안 됩니다. 미국 당뇨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망고를 자주 먹는 사람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12%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그 영향이 훨씬 크게 나타났어요. 젊을 때는 신진대사가 좋아서 당을 빨리 처리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인슐린 반응이 둔해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양의 망고를 먹어도 혈당이 훨씬 더 오래, 더 높게 올라갑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정순 68세 님도 매일 냉동 망고를 드셨어요. 마트에서 편하게 사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간식으로 드시기 정말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루에 한 컵 정도씩 드셨는데 그게 몇 달 지나지 않아 혈당을 당뇨 단계로 진행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어지럽고 피곤한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목도 자주 마르고 소변도 자주 보게 되셨어요. 망고를 끊으신 뒤에야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망고를 드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먹고 싶으시면 식사 후에 아주 소량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생망고로 드세요. 말린 망고나 망고 주스는 당이 훨씬 더 농축돼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특히 공복에 망고를 드시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해요.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거든요. 여러분은 망고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이제 바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나나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십니다. 간편하고 영양도 있고 포만감도 있다고 생각하시니까요. 운동 전에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바나나는 익을수록 당도가 높아집니다. 껍질이 노랗고 검은 반점이 많이 생긴 바나나일수록 전분이 당으로 바뀐 상태예요. 그래서 혈당 자극이 훨씬 더 큽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12주 동안 매일 바나나를 먹은 그룹의 혈당이 평균 8%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만 먹은 사람들은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두어 시간 후에는 또 뚝 떨어지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최영호 70세님은 아침마다 바나나 2개로 식사를 대신하셨습니다. 빨리 먹을 수 있고 든든하고 게다가 변비에도 좋다고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점점 혈당 변동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오전에는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점심 전에는 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나른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단 음식이 당기게 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바나나를 드시려면 색이 약간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세요. 껍질이 약간 초록빛이 도는 정도가 좋습니다. 하루 반 개 정도만, 그것도 견과류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조금 늦출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먹으면 당 흡수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리고 바나나 우유나 바나나 스무디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당이 농축돼서 훨씬 더 위험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바나나로 아침을 대신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포도입니다. 포도는 작은 알 하나에도 당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먹다 보면 계속 손이 가잖아요. 한 알 먹고 또 한 알 먹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한 송이를 다 먹게 됩니다. 그래서 과다 섭취하기 정말 쉬운 과일이에요. 요즘 인기 있는 샤인 머스켓 같은 품종은 평균 당도가 18도나 됩니다. 이 정도면 고혈당 유발 위험이 아주 높은 수준이에요. 캠벨이나 거봉 같은 일반 포도도 당도가 15도를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에 먹는 양이에요. 포도 한 송이가 보통 200g에서 300g 정도 되는데 이걸 다 드시면 당 섭취량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순간적으로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죠. 게다가 포도는 과당 비율이 높아서 간의 부담도 많이 갑니다. 윤명희 66세님은 저녁마다 포도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한 송이씩 드시곤 하셨죠. 저녁 8시쯤 드시면 자기 전까지 소화도 안 되고 그 상태로 주무시니까 혈당이 밤새 높게 유지됐어요. 그런데 공복 혈당이 꾸준히 올라가더니 결국 당뇨 직전 단계까지 갔습니다. 밤에 혈당이 높으면 숙면도 방해받고 새벽에 혈관이 더 손상되기 쉽거든요. 포도를 드시려면 한 번에 10알에서 15알 정도만, 그것도 식사 후에 드세요.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건포도나 포도즙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건포도는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4배 이상 농축돼 있고 포도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컵에 포도 한 송이 반 정도가 들어가니까 당 섭취량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면서 포도 한 송이 다 드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상큼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소화 효소도 들어있다고 해서 식후에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파인애플의 당도는 16% 내외로 아주 높습니다. 특히 통조림 파인애플은 시럽에 절여져 있어서 설탕이 더 추가돼 있어요. 달콤한 맛이 강해질수록 혈당도 그만큼 더 올라갑니다. 고당도 과일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뇌졸중 위험이 1.4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서 혈전이 만들어지기 쉬운 환경이 되거든요. 파인애플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을 자주 드시면 이런 위험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김옥자 72세님은 식후 디저트로 파인애플을 즐겨 드셨어요. 소화도 잘 된다고 생각하셨고 입가심하기도 좋다고 하셨죠. 마트에서 파는 컵 파인애플을 자주 사다 드셨는데 그게 시럽에 담긴 제품이었어요. 혈당이 계속 불안정했고 공복 혈당도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파인애플 습관을 끊으신 뒤에야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파인애플을 드시려면 생 파인애플을 아주 작은 조각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드세요. 그것도 식사 후에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주스나 절임 형태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과일의 섬유질은 다 사라지고 당만 남아 있으니까요. 파인애플 통조림 아직 냉장고에 있으신가요? 이렇게 4가지 과일만 줄여도 혈관 건강이 놀라울 만큼 개선됩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혈관벽의 염증도 가라앉고 혈전이 생길 위험도 줄어듭니다. 이제 반대로 혈관을 되살리고 뇌졸중을 막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젊게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조금만 시간을 내어 집중해 주시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기적의 과일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영상 듣느라 겨우 시간 투자했는데 손해보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혈관을 되살리는 과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은 알맹이지만 정말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블루베리 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손상된 혈관벽을 복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조금씩 상처를 입고 딱딱해지잖아요.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면 이 혈관벽이 다시 탄력을 되찾게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블루베리를 매일 섭취한 사람들의 혈관 나이가 평균 5년에서 7년 정도 젊어졌다고 합니다.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됐어요. 특히 60대 이상에서 그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블루베리의 좋은 점은 당도가 낮다는 겁니다. 단맛이 적어서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블루베리 제품 중에는 설탕이나 시럽이 첨가된 것들이 많아요. 블루베리 잼이나 블루베리 요거트, 블루베리 주스 같은 제품들은 당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건 오히려 해로우니까 피하셔야 해요. 신선한 생블루베리나 냉동 블루베리를 선택하세요.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블루베리는 하루에 반 컵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요거트에 섞어서 드시거나 오트밀에 올려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그냥 씻어서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마다 블루베리를 챙겨 먹습니다.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눈 건강에도 좋고 기억력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블루베리를 매일 챙겨 드시는 분 계신가요?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과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 있어요. 케르세틴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춰주고 펙틴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사과를 꾸준히 먹으면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거예요.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사과를 매일 한 개씩 먹은 사람들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0% 감소했다고 합니다. 혈압도 평균 5에서 7 정도 떨어졌어요. 이 정도면 약을 먹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 거죠. 게다가 사과는 부작용도 전혀 없고 맛도 좋으니까 매일 먹기에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과는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을 깎아서 드시는데 그러면 항산화 성분의 절반 이상을 버리는 겁니다. 케르세틴이나 폴리페놀 같은 좋은 성분들이 대부분 껍질과 껍질 바로 아래에 들어 있거든요.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농약이 걱정되시면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잠깐 담갔다가 문질러 씻으면 됩니다. 사과는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식이섬유가 장을 깨끗하게 해주고 식사 때 다른 음식의 당 흡수도 늦춰줍니다. 중간 크기 사과 한 개면 충분해요. 너무 크거나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배가 더부룩할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지키세요. 사과, 껍질 벗기지 않고 드시나요?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과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사실 토마토는 과일에 속합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라이코펜이 혈전을 억제하고 혈류를 개선시킵니다. 혈전은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이잖아요.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 혈전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토마토를 자주 먹는 사람들의 뇌졸중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30% 낮았다고 합니다. 심근경색 같은 심장질환 위험도 25% 낮았고요. 토마토가 혈관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는 결과죠. 특히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가 더 효과적이에요. 토마토를 드실 때는 방울토마토로 하루 10개 정도 또는 중간 크기 토마토로 1개 정도면 적당합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2~3배 높아집니다. 토마토 스튜나 토마토 소스도 좋고 토마토 달걀 볶음 같은 요리도 훌륭해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지용성 성분인 라이코펜이 더 잘 흡수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판 토마토 주스는 설탕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라벨을 꼭 확인하시고 당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아니면 집에서 토마토를 갈아서 직접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소금도 최소한으로만 넣으시고요.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가 더 좋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가 과일이라는 사실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보카도는 다른 과일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이 거의 없어요. 100g당 당 함량이 1g도 안 됩니다. 대신 좋은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 건강한 지방이죠. 이 지방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아보카도를 주 5회 이상 먹은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22% 감소했다고 합니다. 혈관이 막히는 걸 예방하고 혈관벽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보카도에는 칼륨도 아주 풍부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께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아보카도는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통밀 토스트에 으깨서 발라 드시면 맛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정말 좋아요. 포만감도 오래가고 영양도 풍부하니까요. 스무디에 넣어서 드셔도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좋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까지 보충할 수 있어서 더욱 좋고요. 하지만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중간 크기 아보카도 한 개가 약 250칼로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개 이내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체중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반 개 정도만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 과다로 오히려 체중이 늘 수 있으니까요. 아보카도가 과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네 가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6개월 안에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혈관이 눈에 띄게 탄력 있어집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시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확실히 개선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을 들으시며 집중을 못해 놓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약 2분만 집중하시면 한 번에 오늘의 정보를 요약해서 전부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과일은 양보다 선택입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상식처럼 과일은 건강식품이니까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과일을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 이 네 가지 과일은 당도가 너무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공복에 드시거나 과다 섭취하시면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특히 60 넘어서는 이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인슐린 반응도 둔해지니까요. 반대로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 이 네 가지 과일은 혈관을 되살립니다.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혈전을 예방합니다. 꾸준히 드시면 6개월 안에 혈관 나이가 젊어지고 뇌졸중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과일만 바꿨는데도 혈압약을 줄이고 혈당이 정상화되는 걸 경험하셨어요.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망고 대신 블루베리, 바나나 대신 사과. 그 작은 선택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공복으로 바나나 드시던 습관, 오늘부터 사과로 바꿔보세요. 저녁에 포도 한 송이 드시던 습관, 방울토마토 10개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앞으로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여러분 그리고 주변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버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건강 걱정되는 지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버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일을 약처럼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습관처럼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어떤 과일을 바꿔보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